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3원칙. 오가와 유리. 2014년 9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꼭 이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말이지. 나는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다가 3년 전에 은퇴했는데 등. 천연덕스러우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왕년의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과거에 어떤 대단한 일을 했건 은퇴 후에는 누구나 평범한 고령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이력을 말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독서 토론회에 새로 들어온 70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사용한 자료를 정리할 때면 옆에 앉은 여성에게 이것 좀 부탁해요 라고 합니다. 분위기 파악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 신입 회원으로서의 예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퇴 전 회사 중역으로 일하면서 잡다한 일은 모두 아랫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던 상하관계식 교류가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취미활동 모임 등에 나가면 첫 시간에 먼저 회원들끼리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때 꼭 자신의 과거 이력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 스위치를 꺼두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장점과 매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답니다. 문예 관련 모임에서 동인지 편집을 담당하는 60대 A씨의 이야기입니다. 동인지가 완성되기까지는 수차례 제작회의와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전의 편집위원들은 고령자가 많아서 진행 속도가 더뎌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회사를 퇴직하고 이 모임에 들어온 3명의 60대 신입 회원들 덕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보기 쉽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컴퓨터로 작업하면 금방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와 같은 전에 없던 건설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작업으로 끙끙 앓으며 진행했던 일들을 신입 회원들이 단시간에 끝내고 작업의 완성도 또한 높여주었습니다. 문예 모임의 친목회 역시 그들이 들어오면서 종이 공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공지로 바뀌었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현역 시절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봤죠. 이처럼 자신의 이력을 말하지 않아도 특기를 살리려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알아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상대가 혹시 이전 경력에 대해 물어오면 이전에 A사에서 땡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이후의 관계 형성에도 효과적이죠. 은퇴 후에는 원하는 만큼 자유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형제, 자매 간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사촌들 간의 정기 모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가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경우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 며칠 동안 묵고 가기도 합니다. 교토에 사는 B씨의 남편은 5년 전 은퇴했습니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남편 형제들이 매년 교대로 찾아오기 시작했죠. 관광이 목적이죠. 대체로 2일에서 3일 정도 지내고 돌아가는데 신세 좀 지겠습니다 라는 말 그대로 큰 신세를 지고 간다면서 B씨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다음부터는 근처 호텔을 예약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남편의 형제이기에 좀처럼 말하기 힘든 상황이죠. 5명에서 6명이나 되는 가족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침구나 식사 준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개 B씨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지만 너무 힘들어 초밥을 배달시키면 2만엔,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가도 6,000엔에서 7,000엔, 관광하는 동안 마시는 음료수나 간식거리 역시 6,000엔에서 7,000엔 정도는 쉽게 나갑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 많다 보니 힘들어도 식사만큼은 B씨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형제의 집을 무료 숙박소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신세를 지려면 그에 상당하는 식비 정도는 전달하는 것이 도리죠.
또한 관광 중 밖에서 먹는 식사나 음료는 각자 부담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부부도 고향에 갈 일이 있으면 종종 친척집에서 묵습니다. 이때 꼭 이번에 신세 좀 지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식비에 보태주세요 라며 선물과 별도로 적당한 금액을 봉투에 넣어 전달합니다. 친척 간의 교류에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노후의 친구 관계는 점차 그 폭을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좀처럼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의 교류는 없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은퇴한 남성이 친구들과 바깥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을 하면서 반나절을 보낸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성들은 노후에도 취미 활동을 몇 개씩 병행하거나 스포츠 센터에 다니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죠.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함께 어울려왔지만 이야기의 주제에 공감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득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친구들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려면 관계 형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덧붙여 말하면 저는 행선지에 따라 어울리는 친구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할 때는 CC, 미술관이나 전람회에 갈 때는 DC, 뮤지컬은 EC, 여행은 FC와 함께 가는 시기죠. 친구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듯 그들이 저를 찾을 때도 같은 목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은퇴 후의 관계 형성, 원만하고 이상적인 교류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3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